안녕하세요, 앙슈입니다. 지난 3월 실비엠 엔진오일을 교환해 주었습니다. 실비엠은 BMW 290-328i 모델이고요. 07년식입니다. 엔진오일 교환은 주행거리에 상관없이 6개월에 한 번 해주고 있고요. 주행거리 상관없이란 의미는 주행거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이고, 만약 주행거리가 많다면 더 자주 교환했겠죠. 자가정비소는 안산에 있는 이젠몰이라는 곳이고요. 실비엠을 처음 입양했을 때부터 꾸준히 이용해 오고 있습니다. 엔진오일은 토탈쿼츠 이네온엑스라는 제품입니다. BMW LL04 규격을 만족하고 이전에 쓰던 지크 X9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지난 엔진오일 교환 때부터 사용하고 있는데, 지크 대비 단점이라고 느낄 만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6리터짜리 한 통과 1리터 한 통, 총 7리터에 3만원 정도이고요. N51 엔진은 6.5리터 정도 들어갑니다. 오일 필터는 만 제품을 사용하고요. 가격이 쌀 때 서너 개씩 사서 쟁여두고 사용합니다. 작년 인플레이션이 오기 전엔 개당 5,000원이면 살 수 있었는데 이번엔 개당 5,800원 정도에 구입했습니다. 다음 준비한 부품은 지난번 후륜 쇼겁서버 교환하면서 조립하지 못한 플라스틱 리벳을 준비했고요. 회색으로 된 트렁크 쪽 리벳과 검은색으로 된 내장재 고정 리벳을 준비해 봤습니다. 시간상 내장재 고정 리벳은 간단한 거라 건너뛰었습니다. 회색 플라스틱 리벳은 여기 보이는 트렁크 뒤쪽 플라스틱 트림을 고정하는 거고요. 검은색 리벳은 주변의 내장재를 고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오래 사용하다 보면 부러지거나 잃어버릴 수 있는데 중요하지 않기에 그냥 잊혀지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워셔액통 뚜껑입니다. 워셔액통 누수일 수도 있지만 지금 뚜껑이 잘 닫히지 않는 상태이기도 해서 혹시나 교환해 보려고 구입했습니다. 이제 엔진오일 교환을 시작해 봅니다. 저는 항상 오일 필터 분리부터 시작하고요. 자가 정비를 하신다면 저처럼 오일 필터 캡 봉구를 하나 사두시는 게 좋고요. 엔진을 정지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내부 압력으로 오일이 흐를 수 있으니 천천히 열어주는 게 좋습니다. 새 필터를 조립하기 위해 필터 캡은 옆으로 치워주고 내부의 잔류 오일을 석션으로 제거해줍니다. 기존 오일 필터에 금속 가루나 이물질은 없는지 한번 체크해주고 오일 필터 캡에 오링 2개를 교환합니다. 만 오일 필터에는 새 오링과 드레인 볼트용 워셔도 포함되어 옵니다. 준비한 새 오일 필터는 일단 엔진에 살짝 장착만 해둡니다. 오일 드레인을 위해 리프트 하기 전에 워셔액 통 뚜껑을 교환해 봅니다. 보면 엔진 열에 의한 변형인지 뚜껑이 찌그러져 있는 것 같죠?
잘 닫아 놓아도 가끔 보면 열려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픽툴이나 조그만 일자 드라이버로 플라스틱 탭을 젖혀주면 뚜껑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입구를 좀 정리해주고 신품을 장착해봅니다. 브랜드는 바이코 제품입니다. 설치는 아주 쉬운데 빡빡해서 잘 닫히지는 않았습니다. 윤활을 시키기 위해 실리콘 스프레이를 발라주었고 단단히 잘 닫혀있는 느낌입니다. 이제 차를 리프트하고 엔진오일을 드레인합니다. 이날은 언더커버를 분리하지 않고 작은 드레인 커버를 열고 엔진오일을 드레인했는데 드레인 볼트를 잡을 공간도 잘 안 나오고 오일이 좀 주변에 묻기도 해서 다음번부터는 그냥 언더커버를 벗기고 해야겠습니다. 드레인 중에 이렇게 엔진 쪽을 올려다 보면 2차 공기 주입구 쪽에 오일이 맺혀 있는 게 보이는데 이건 밸브 커버 쪽 누유로 보이고요. 미션 오일 팬 가스켓도 누유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지난번에는 오일 색깔이 미션 오일이 맞나 싶었는데 오늘은 명확히 붉은색으로 보여서 미션 오일이 맞는 것 같습니다. 뒤로 가보면 작년 교환한 컨트롤 암들과 쇽은 깔끔해 보입니다. 여긴 뒤쪽 서브프레임 쪽으로 연결되는 브레이크 라인인데 이쪽만 약간 부식이 보입니다. 가끔 플루이드 필름을 뿌려주면서 관리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드레인 볼트와 새 워셔를 장착합니다. 규정 토크는 25Nm입니다. 흐른 오일들을 정리하고 커버도 다시 장착합니다. 커버 잠금 노브는 변형이 많이 돼서 잘 돌아가질 않네요. 오일 필터 하우징 내부의 잔유를 잘 닦아주고 신유를 조금 채워줍니다. 필터를 하우징 쪽에 장착해 놓고 신유를 채우는 게 더 나을 것 같네요.
신유로 오링의 윤활도 좀 해줍니다. 오일 필터 캡의 잠금 토크는 25Nm입니다. 에어건으로 그간 쌓인 먼지를 좀 불어내줍니다. 이제 엔진 오일을 주입할 준비를 합니다. 저는 깔때기로 2리터 생수통을 잘라서 사용합니다. 제가 관리하는 차들에 모두 딱 맞아서 잘 쓰고 있습니다. 6리터들이 오일은 모두 넣어주고 1리터 오일의 반 정도만 주입합니다. 저는 자가 정비를 하면서 엔진 오일 교환을 많이 해왔던지라 주입량은 별도 확인 없이 그냥 지나갑니다. 다음은 트렁크 트림 고정 리벳 설치입니다. 센터의 리벳을 확장시키는 부분이 굉장히 빡빡한 편이라 설치하기 전에 실리콘 스프레이를 전체적으로 뿌려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설치하는데도 손이나 드라이버로 치지 않고서는 잘 들어가질 않네요. 저는 드라이버 머리로 쳐주었습니다. 트렁크 내장재를 고정하는 리벳은 쉽게 설치할 수 있는 편이어서 나중에 작업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워셔액 통을 점검하려고 하는데요. 워셔액 통은 조수석 휠하우스 커버 뒤쪽으로 위치하고 있어서 바퀴를 분리하고 휠하우스 커버를 분리해야 합니다. 저는 이 휠하우스 커버를 분리하지 못해서 이날 워셔액 통은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작업이 막힌 곳은 휀더 쪽에 커버를 고정하고 있는 리벳을 분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충 봤을 때는 그냥 당기면 빠질 것 같이 생겼는데 센터에 평평한 리벳이 있는 형태로 이 부분을 펀치로 안쪽으로 넣어줘야 분리할 수 있습니다. 작업할 때는 별거 있겠나 해서 이 공구 저 공구 써가면서 빼내려고 했는데 파손이 되면서 겨우 하나 빠졌고 휀더 쪽이 손상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나중에 집에 와서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니 분리 방법을 쉽게 찾을 수는 있었습니다. 리벳은 일회용인 것으로 보이고 다음에 신품을 몇 개 사서 분리하고 바꿔주어야겠습니다. 다시 앞 타이어를 장착해 주고요. 이날 제 개인 공구를 가져가지 않아서 자가정비소에 비치되어 있는 토크렌치를 사용해 보려고 했는데 휠너트를 조일 만한 토크렌치가 고장나 있었습니다. 화면에 보면 허당으로 클릭 소리가 나죠. 어쩔 수 없이 작은 브레이커 바로 잠궈주고 집에 와서 토크렌치로 다시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비어있는 워셔액 통에 구입한 워셔액을 넣어 주었습니다. 혹시 워셔액 통에 누수가 있는 거라면 어차피 계속 줄어들 테니까 일단은 한 통만 넣어 놓았습니다.
영상을 편집하고 있는 시점이 한 2달 정도 후인데요. 아직 워셔의 경고등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동을 걸어 오늘 작업에 문제가 없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여기 오일 주입구를 열 때 내부에 꽤나 부합이 걸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씩씩하고 공기가 빨려 들어가는 소리가 나죠. 이게 밸브 커버의 CCV 다이어프램 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하는데, 정상일 때는 저런 소리가 나는 것인지 비교군이 없기는 합니다. 밸브 커버는 교체해 볼 계획이라 그때 다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오랜만에 타이어 공기압을 확인해 주며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